안녕하세요. 박보수입니다. 9차식 코딩 시작하기에서는 기계어, 어셈블리어 또는 어셈블러, 고급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어가 무엇이고 어셈블리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급어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코딩을 학습한다는 것이 그 문법을 배우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코딩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이해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나열한 것,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순서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코딩 언어 중에 기계어를 배웠었죠. 자, 기계어는 컴퓨터가 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의 모임입니다. 머신 랭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하는 이 이진수를 배워야 되죠. 그죠? 근데 이진수로 코딩하는, 자, 우리 예전에 컴퓨터 구조에서 이런 이진 코드를 봤습니다. 이 이진 코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배우기도 힘들고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50년대 이전에는 즉 고급 언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기계어로 코딩을 했었죠. 자, 기계어를 심볼로 변환해서 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심볼로 코드화한 것을 우리는 기계어 코드라고 합니다. 어셈블리어 코드라고 합니다. 어셈블리어 코드는 기계어 코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어셈블러라는 어셈블리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1대1로 기계어로 변환이 됩니다. 자, 어셈블러는요, 기계어와 1대1로 매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로 코딩하는 것보다 더 사람에게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어셈블러도 결국은 기계어 하드웨어를 잘 알아야 코딩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코딩 언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셈블리어를 이렇게 코딩하고 어셈블러를 통해서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실행 파일, 즉 실행 코드, 기계어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이란 것이 이런 명령어들과요, 명령어와 그리고 이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데이터, 뒷부분은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셈블러로 작성을 할 때는 이런 심볼들과 다음에 명령어 코드죠. 이런 명령어 코드가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주소가 ABC라는 이런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는 이 또한 기계 중심입니다. 기계 중심이다. 기계 중심입니다. 그리고 처리기와 메모리 사이의 자료 이동 수준으로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야 되고 각 명령어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어와 유사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물론 기계어보다는 더 좋죠. 데이터에 직접 주소를 제가 직접 지정할 필요 없고요. 아까 ABC 같은 심볼, 변수 심볼입니다. 변수 심볼을 사용할 수 있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주소를 핸들링할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연어와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드웨어 특성을 잘 알아야 그 컴퓨터가 알아먹는 명령어, 즉 CPU의 명령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많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고급 언어가 1950년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한국어권 사람과 영어권 사람이 대화하려면 둘 중에 한 명이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근데 이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동시 통역사를 고용하거나 즉 인터프리터죠. 아니면 책 전체를 하나 원서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한다 할 때는 번역가, 전문 번역가를 고용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컴파일러입니다. 사람의 언어에 가까운 또 수식이나 그 문법에 맞게 작성을 하면 인터프리터가, 자, 이건 대화형입니다. 파이썬이 이런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대화형 한 행씩 문장 하나씩 번역해서 기계 코드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사람에게 보여준다. 자, 고고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요. 1950년대 이제 컴퓨터 지식 없어도 누구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 기계 중심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환경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우리는 지금 운영체제에서 컴퓨터를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 앱도 설치 쉽게 할 수 있고 앱도 실행하는 것도 터치만 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주기억 장치와 CPU에 대한 그 하부적인 동작 원리를 모르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고고버가 등장하면서 컴퓨터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고버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 해결하는데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연어와 유사합니다. 수학기호 쓸 수 있죠. 포트란 같은 것이 그런 공학적인 계산에 처음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고버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기계에 종속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스 코드를 내가 하나 만들어서 작성해서 그 번역가, 즉 윈도우즈 번역 프로그램을 쓰면 윈도우즈용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맥킨토시다 그러면 맥북이다. 맥북 관련해서의 번역기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맥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계 종속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됩니다. 자, 자연어로 가까운 코딩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컴파일러는 C, Java, 포트란과 같이 번역가가 책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해서 한 번만 번역하면 되죠. 그 독자는 그 번역서만 읽으면 됩니다. 자, 코딩에서도 사람이 작성한 코드, 소스 코드입니다. 전체를 초기에 한 번 기계 코드로 한 번만 번역합니다. 다음에 실행할 때는 다시 번역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는 바로 그 번역된 기계 코드, 즉 실행 코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 실행 후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컴파일하고 코딩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프리터가 이제 파이썬, R, 루비 같은 것이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동시 통역사가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번에 한 문장씩 번역하고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대화형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바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거나 그 성공했을 경우에 바로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처음 사용할 때 편리하다. 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행할 때마다 다시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러 방식에 비해서 실행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컴퓨팅 파워가 좋아졌기 때문에 생산성을 따진다면 뭐 크게 이 실행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큰 고려사항으로 고려사항에 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딩 언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02년 초반이죠. 자, 이때는 웹 중심의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또 앱이 개발 많이 됐죠. 그래서 자바가 단연 1위였습니다. 자바가. 근데 파이썬은 거의 1900년 89년대에 처음 만들어졌고 91년도에 상용화되었습니다. 대중에게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 파이썬이 증가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2018년경이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해, 한 2년 후가 됩니다. 그죠? 그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C 언어가 2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바 3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파이썬 언어가 코딩 언어로 편리하고 그리고 생산성도 좋다 얘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10차시 파이썬 시작하기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유닉스 운영체제라 그래가지고요. 초창기에 퍼스널 컴퓨터, 우리 윈도우즈나 이 운영체제 이전에 서버용으로 만들어진 운영체제입니다. 자, 유닉스 운영체제 기반의 초기 기술들을 지금 다른 맥북이나 또는 우리 안드로이드 폰이나 다 이 유닉스 운영체제의 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쭉 한번 뭐 대충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유닉스 운영체제 개발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언어가 된 거죠. 그리고 메모리나 하드웨어 자원을 취급하기 좋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때 C 언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 이식성도 좋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윈도우즈용으로 개발된 것을 갖다가 맥북용으로도 이렇게 변환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은 힘듭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에러를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어셈블리어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숙달이 된 코더, 프로그래머에게는 적당한 언어입니다. 초보자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자바 같은 경우는 우리 모바일 앱 개발에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자바는 마찬가지로 윈도우즈에서 뭔가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소스 코드를 변경 없이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자바도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이다. 자, 객체 지향. 뭔가 이제 라이브러리가 객체화되어 있다라는 클래스다. 자, 이건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이해하는데 힘들 수 있으므로 객체 지향 언어이다. 자, 파이썬도 객체 지향 언어이다. 이 정도로만 코멘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차시에서 배우게 될 파이썬 언어입니다.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자, 플랫폼 아까 이식성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윈도우즈용도 있고요. 다음에 유닉스용도 있습니다. 리눅스용도 있고요. 다음 맥킨토시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독립적인 인터프리터 대화형입니다. 객체 지향이고요. 동적 타입이다라는 특징이 이제 초보자에게 가장 장점이 되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변수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적어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가 지금은 정수가 됐다가 나중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게 되면 이것이 정수형에서 실수형으로 바뀌는 동적 타입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기업용에서도 많이 씁니다. 기계학습, 인공지능, 다음 그래픽, 웹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언어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C 언어에서는 뭐 이렇게 블록, 좀 이따가 이거 예를 보겠습니다만은 막 이렇게 막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로, 여러 가지 관로가 없기 때문에 블록 형식으로, 들여쓰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이 간결하다. 입니다. 자, 그거 여러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포츠라는 언어입니다. 자, 이것은 파스칼이라는 언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용으로 예전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C 언어입니다. C 언어. 그리고 이것은 파이썬입니다. 자, 이거는 자바 형식이에요. 자, 언뜻 보기에도 문법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파이썬을 배우지 않습니까? 자, 파이썬이 좀 간결하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포트란에 비해 가지고 똑같은 반지름을 구하는 것이지만
자, 이 문법이 다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즉 고급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이제 10차시부터 11차시 쭉 이어가면서 이제 그 파이썬을 배운다. 즉 고급어를 배운다는 것은 코딩 패턴을 배우는 것입니다. 코딩 패턴. 반복 구조. 자, 순서도에서 반복 구조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for 이렇게 되는. 그다음 if. 그리고 예를 들어 성적을 학점으로 바꾼다. 그럼 if, elif 이렇게 써야 되는 패턴. 이런 패턴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초보자에게는 이 패턴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법보다는요. 문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중후반의 차시에 가서는 군집 자료, 그래서 뭐 리스트나 튜플 이런 군집 자료를 값을 넣고 참조하는 그런 패턴들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 패턴뿐만 아니라 파이썬을 익힌다라는 것은 라이브러리를 익히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코드 덩어리입니다.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C 언어의 라이브러리는 함수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배운다는 것은 파이썬의 다양한 라이브러리의 의미와, 자, 왜 써야 되느냐, 의미와 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코딩 과정은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하죠. 문제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홀수로 구하기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를 변수화하고, 자, 이렇게 자연어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또 그 절차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것이죠. 알고리즘입니다. 자, 우리 8차시에서 배운 순서도로 이 알고리즘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코딩하는 겁니다. 코딩. 그러니까 코딩은 향후에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코딩을 하는 겁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죠. 자, 코딩 과정은 10차시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자, 개발 도구입니다. 개발 도구. 아이들의 파이썬 아이들이나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코랩이나 파이참이나 이런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개발 도구를 실행할 때 소스 파일을 보통 확장자가 .py입니다. .py로 되어 있는 소스 파일을 만들고요. 또는 기존의 소스 파일이 있으면 기존 소스 파일을 엽니다. 그리고 코딩을 하죠. 코딩.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알고리즘대로 그 문법에 맞게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했을 때 문법적인 오류가 없으면 실행 결과를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면 다시 그 코딩을 다시 해야 됩니다. 즉 오류를 수정해야 되죠. 디버깅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디버깅. 버그를 잡는다 말이다. 디버그. 자, 디버깅 과정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류가 없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작성합니다. 자, 우리 이번 코스는 간단한 그런 이제 코딩 기초이기 때문에 앞에 설명한 그 절차대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 실제 응용에서 사용돼야 될 그런 소프트웨어, 그죠? 소프트웨어는 이런 복잡한 개발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폭포수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요구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합니다. 또는 프로토타입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출시할 때 컨셉카라는 걸 만들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초기 모델입니다. 그죠? 모형을 먼저 만듭니다. 우리 아파트에 들어갈 때 모델 하우스가 프로토타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프로토타입을 평가하고 실전에서 사용될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요. 이 부분은 비용이 가장 작게 듭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도
설계하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추후에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듭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테스트와 유지보수의 비용의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죠? 구현은 얼마든지 여기서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이 부분이 전체 40에서 60%의 비용이 든다. 입니다. 자, 계획 단계는 소프트웨어 실현 가능성을 이제 평가해야 돼요. 타당성도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뭔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시작한다. 그건 아예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자, 계획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요구 분석을 합니다. 요구 분석. 실제 소프트웨어의 기능 상세히 적어야 되죠. 다음에 제약 조건, 목표 등 명확하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 요구사항 분석서 뭐 이런 것들이 명세서, 시스템 명세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설계 단계도 중요하죠. 자,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사용자 그리고 버튼을 어떻게 넣고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그 작업 흐름도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는 설계서가 들어갑니다. 문서화 작업이죠, 이때까지. 자, 이렇게 다 알고리즘 등등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구현은 아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부분이죠. 우리 초보 코딩 기초에서는 코딩이 전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소프트웨어에서는 구현은 아주 비용도 작게 들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 설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구사항 분석, 설계. 자, 이렇게 구현하고 나서 그다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모듈이나 프로그램을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 전체 테스트도 통합해서 하는 통합 테스트. 다음에 시스템에다가 실제 인스톨해서 테스트. 그러면 알파 테스트 있죠. 여러분들 게임 같은 경우도 베타 버전, 알파 버전 이렇게 출시를 합니다. 하고 그 테스트에서 검증이 되면 정식 버전, 그죠? 정식 버전이 릴리즈 됩니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는 실제 상황에서처럼 사용해 보면서 뭐 고객이나 하여튼 사용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고요. 베타 테스트는 이제 실제 서비스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본 차시에서는 기계 코드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이진수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 명령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도 있는 거예요. 자, 어셈블리 코드는 기계 코드를 심볼로 변환한 것입니다. 즉 이진수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이제 주소라는 것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변수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어는 자연의 형식으로 엄격한 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파이썬, C, C++, 자바, 또 포트란 뭐 등등 고급어가 있습니다. 코딩을 배우는 것은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코딩을 배우는 것은 코딩의 패턴, 기초적인 패턴을 학습하고 그리고 라이브러리이죠. 기초 코딩에서는 내장 함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내장 함수를 써야 되고, 자, 향후에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무슨 판다스나 또 예를 들어 인공지능 관련돼서 라이브러리는 뭐 텐설프로나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문법은 간단한 것이다. 자, 코딩 패턴과 라이브러리를 배운다.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코딩 언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이런 고급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강조했죠. 코딩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다. 그죠? 코딩 패턴과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 배경,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배경과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번역기는 고급어로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 코드로 변환하는 거 맞고요. 라이브러리는 함수들의 집합,
자, C 언어는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 자, 파이썬 이런 것들은 모두 이 라이브러리는 클래스들의 집합이다,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화형으로 소스 코드를 문장 단위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랄까요? 인터프리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과정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는 테스트, 유지 보수 단계가 절반 이상 소요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단계이죠. 자, 코딩하는 단계는 거의 10%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9차시 코딩 시작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